명품 좋아하십니까? 나는 안 좋아해도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많죠. 옛 속담에 뛰는 놈이 위에 나는 놈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은 걷는 중저가 제품 위에 뛰는 명품이 있고 뛰는 명품 위에 나는 중국 이미테이션 제품이 있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고 건물주 분들이 명품을 많이 사실 듯하나 젊은 층들도 많이 구매를 합니다.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라는 근간이님 아래 명품을 갖게 되면 자존감이 펌핑이 되죠. 명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잘못된 행동도 아니고 명품을 구매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도 아닙니다. 능력이 되면 구매하는 것이고 안 되면 구매를 안 하면 되고 능력이 돼도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 한국이 1인당 명품 소비액 전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이걸 기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어느 외국인 남성이 이 부분에 관한 하나의 의견을 내비칩니다. 한국은 허용 문화가 심하다라는 의견인데 그는 어떤 면을 보고 한국은 허용 문화가 심하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국 남성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듯한 그런 의견입니다. 알아보기 앞서 일단 한국의 2022년 1인당 명품 소비액은 40만원입니다. 2021년 대비 24% 증가한 20조 9천억 원을 2022년에 명품을 구매하는 데 소비를 했고 이것을 인구수로 환산을 하면 1인당 약 40만원인 것이죠. 미국과 중국까지 따돌리며 한국이 명품 소비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어휴 뭐 1위들 많이 사셨어 그래? 구찌가 굳이 이미지 굳히지 않아도 구찌가 굿이지라는 이야기고 루이비통 못 사서 비통하다며 이번엔 통 크게 샀다는 이야기고 샤넬이 돈 쓸어 담고 홈쇼핑 채널 만들 정도로 벌었다는 이야기고 많이들 사시긴 하셨어. 20조. 최근 이탈리아 일솔레 24 올해 매체 측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측에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를 내보내면서 현재 한국은 전세계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죠. 경제대국 중국이 1위인데 뭔가 잘못됐네요. 중국 이미테이션 제품 포함시키면 중국이 1위입니다. 이번 이탈리아 측 보도의 의미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명품 소비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자 최고의 고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기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위를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패션 분야의 투자 및 발전 그리고 한국 유명인들을 각 명품사들의 대표 글로벌 앰버서더로 모시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서오세요 호객님 이즈 부르는 게 값이고 부르는 대로 팔리는 곳이 한국이니 에라디아 자진방학 값을 또 올려라 라며 다른 국가들보다 끊임없는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생기는 것이죠. 참고로 명품사들이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명품을 너무나 많은 층들이 쉽게 들고 다닐 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제품 인기가 치솟고 구매층이 낮아지면서 대중화가 시작되면 주 고객층인 부유층들은 더 이상 이 브랜드를 찾지 않고 다른 브랜드를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층들이 많이 구매를 하면 이제 가격을 올려 구매 벽을 높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전세계 명품 소비 1위 소식을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국내 1위 기업은 노스페이스가 있죠. 국내 학생들이 교복처럼 입고 다녀서 성인들이 구매하지 않게 됐고 해외 명품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버버리가 있죠. 버버리는 현지에 껌 좀 씹는다 하는 학생들이 이미테이션 버버리를 엄청나게 입고 다녀서 버버리 명품 이미지가 하락을 했는데 새로운 CEO가 부임된 후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고유 디자인 전체 리뉴얼부터 해서 가격대까지 모조리 다 올려버려 범접할 수 없는 브랜드로 만들어버린 후에 현지 학생들이 입지 않게 됩니다. 명품 하면 또 이탈리아인데 이번 소식을 듣고 이탈리아 페르디난도 구엘리 주한 무역장 측은 이렇게 말하죠.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패션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남다르며 그들은 패션을 선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퀄리티 높은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 작은 명품 브랜드들도 항상 눈여겨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회적 지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판매 증가가 높다고 말하죠. 예전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한 네티즌이 프라다 가방의 로고를 포토샵으로 지운 후에 이 가방 3만원에 판다는데 살까요? 라고 글을 올리니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개모임 갈 때 드는 가방 같다. 요즘 가죽 가방이 유행이어서 괜찮긴 한데 3만원 이상이면 사지 마라. 뭐냐 이게? 그냥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가방 하나 사라 라는 반응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네티즌은 프라다 로고를 지우지 않고 후에 또 한 번 올렸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진짜 너무 이쁘고 얼마 줬느냐? 내 스타일이다. 너무 이쁘다라며 난리가 난 것이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한국 명품 소비 1위 소식과 관련해 한국의 유명 사진작가 케이체라는 사진작가는 SNS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죠. 현재 이 보도와 관련해서 한국 문제 참 많다라고 하는데 명품 소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문부터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 한국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다양하게 삶을 즐기는 사회였다면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가 그의 입장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과 늦은 퇴근, 그리고 주말에도 일에서 자유롭지 않은 힘든 사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넘쳐나는 사회. 그래서 돈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 돈은 벌어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들, 또한 무엇을 배울 시간도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명품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글을 통해 전하죠. 더불어 언론 및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명품이 노출되고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품 사는 것에 대해 탓을 하려면 이쪽을 탓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전해요. 또한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노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한국인들은 놀 때 잘 논다고 생각을 하나 오히려 나는 이것은 놀 줄을 몰라서 과음과 소비로 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취미생활과 오직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어떤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것이 뭐 대단한 가르침도 아니며 서구인들이 우리보다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사회가 우리를 조이고 여유를 즐기며 사색에 잠길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명품에 몰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과소비한다며 탓하는 것은 나는 반대다라는 의견을 내비칩니다. 그래요, 남에게 보이는 삶의 중요도가 높기도 해서 그렇고 비교하는 습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미를 위해 최근에 아내에게 자전거 한 대 사겠다 말했어요. 장기빨 세우면 아주 뒤진다라고 하길래 너도 화장빨 세우면 아주 뒤진다라고 받아쳤어요. 너는 밤에나 좀 세워라고 하길래 다음에 사겠다고 말했어요. 어찌됐든 이외 사진작가 의견도 의견이지만 이와 다르게 바라보는 의견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 명품 소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단 하나의 우리들의 생각은 명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이 생각 때문이겠죠. 몇 년 전 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던 외국인 남성 유튜버가 한국 허영 문화에 대해 발언한 것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한국 허영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말로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는데 한국은 분명 살기 좋은 나라는 맞으나 문제는 이들의 정신이라면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대학교는 왜 다니는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좋은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왜 많이 벌고 싶은 것이며 잘 살려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아니냐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잘 살려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며 잘 산다는 것은 정신이 건강하다는 의미이고,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인생이 불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살 돈만 있다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본인이 강남을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연령층들, 특히나 몇몇 회사의 말단 직원들도 외제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루 10시간 이상을 회사 일을 하면서 고작 외제차를 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왜 비싼 차를 사는 것이며 빠르게 가고 싶어서 사는 것인가? 그냥 좋아서 사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절대 아니고, 한국에 비싼 차가 많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멋있다, 돈이 많구나 라는 관심을 받기 위해 비싼 차를 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도 집에 차가 3개 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율무차, 생강차, 허브차 3개가 있는데 비싼 허브차는 사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그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지만 미국은 실제로 비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며 하물며 돈이 많아도 비싼 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전합니다. 미국은 차량값이 너무 쓸데없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비싼 차를 살 이유가 없다고 해서 지금도 돈을 잘 번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도 90년대 스타일의 차량들을 많이 갖고 다닌다라면서, 한국에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있는데 2천만 원대 가격의 차들도 있고, 이 차량들은 내 생각에는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싼 외제차를 탄다고 해서 나도 빚을 내서 외제차를 타야 된다는 인식은 의미가 없는 멘탈적인 부분이다라고 전하죠. 그래요, 좋은 이야기인데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정답이라고는 볼 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이 전세계 명품 소비 1위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구매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